안녕하십니까. 스타일랩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안홍준입니다. 제가 요즘 강의 활동을 좀 많이 해요. 학교 강의를 할 때가 있고, 그렇다면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또 아시고서 이제 증권회사에서 초빙을 하셔가지고 제가 거 가가지고 지금 강의를 2달째 하고 있어요. 건물에 대한 강의를 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목에 대한 강의를 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정확히 건물주분들께 뭔가 정확히 보셔야 될 내용들, 그런 것들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서 이제 되게 중요했던 내용들을 갖다가 오늘 하나 말씀드리려고 나왔어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상가에 대한 상가 투자,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이제 그런 상가 건물을 매입 혹은 매입 또는 리모델링, 이 관점에 다 포함이 되어지는 내용들이에요. 상가 건물을 봐야 됐을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뭔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뭔가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상가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첫 번째는 수익률이에요. 금리와 같은 금리 이상의 수익률이든 금리 그 이상의 수익률이든 가장 중요한 건 수익률이에요. 땅값, 건물값, 보증금 다 빼고 들어간 돈이 금리 이상의 돈으로 만들어지는지, 혹은 금리 이하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주변의 수익률에 엇비슷한지, 이게 중요해요. 근데 그 수익률을 계산을 갖다가 할 때는 거기에 안전율을 곱하셔야 돼요. 왜냐면 모든 비즈니스의 숙명은 리스크거든요. 리스크 없는 비즈니스는 없기 때문에 87%가 됐든 85%가 됐든 본인이 안전율이라고 생각하는, 저는 보통 말씀드리는 게 안전율 한 80% 정도로 보시라. 80% 정도 봤을 때 진짜 정말 80%로 봤을 때 금리에 정말 조금 진짜 가까울 정도로 진짜 빠듯빠듯하다 한다면 그건 괜찮다고 말씀을 드려요. 물론 그것보다 더 높을 수가 있어요. 그것보다 더 낮을 수가 있고. 그 수익률에 대해서 정확하게 꿈과 희망을 가득 포함해가지고 곱하기 1.2, 20%를 또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절대 그러셔서는 안 돼요. 왜냐면 돈의 투자는 냉철하게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월세 들어오고 뭐 하면은 이제 얼마 정도 남고 이게 세금이 얼마 정도 빠지고 자시고 하는 그걸 계산을 한다 하지만 그 자체가 한 13% 정도는 12%나 13% 정도는 리스크로 갖다 계산을 일부는 해 놓으셔야 좋을 때는 더 좋아지는 거고, 안 좋더라도 여기서 1% 살짝 내려가고 살짝 올라가고 살짝 내려가고 이 리스크 부분을 갖다가 컨트롤 갖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리스크를 컨트롤 못 하신다면 상가 건물 같은 건 하지도 마세요. 리스크를 컨트롤 할 줄 아셔야 돼요. 계산해 보니까 리스크 너무 부담이 된다. 수익률이 안 온다. 하지 마세요. 왜냐면 경기 안 좋을 때 정말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대로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오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낮은 리스크를 반영해 놓고 리스크를 베이스로 두면서, 그러면서 투자에 대한 생각에 대한 수익과 그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확보를 하셔야죠.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나올 건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그러면 동네 주변에 있는 부동산이 몇 군데 있는지를 한번 쭉 보세요. 건물을 사시기 전에, 땅을 사시기 전에 그 동네에 있는 부동산을 최소 한 달간, 최소 3개월간 매주 혹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부동산을 계속 들리면서 음료수도 사다 드시고 커피도 사다 드리고, 더운 여름날에는 더운 여름에 아이스크림도 아니면 음료수도 사들고 가가지고 계속 수다 떨고 노세요. 부동산에서 계속.
고객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조사를 하시면서 다니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시세가 어떻든 뭐가 어떻든 어디가 금매가 나는지 그 바닥 그 동네를 3개월 동안 한 달 이상 3개월 동안은 샅샅이 다니면서 각 부동산들하고 엄청 친해지고 다니셔야 돼요. 계속 다니셔야 그 동네의 정확한 실상을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어요. 어느 날 가가지고 내가 여태까지 사업했던 사람이고 내가 좀 돈도 있는데 물건 하나 소개시켜봐 이런다고 해서 그분들이 물건을 소개시켜 줄까요? 눈탱이 치려고 하겠죠. 정확한 소비자가 되시려고 한다면 소비자 하물며 1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사더라도 문도 열어보고 뭣도 보고 자동차도 종류별로 다 따져보고 여기 중고세 센터 갔다 그 옆에 중고세 센터 갔다가 또 일주일 뒤에 또 한번 왔다가 또 다른 매물 있는지 계속 보면서 옛날 자동차 중고차라든지 그런 걸 한번 사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발품을 계속 팔면서 수익률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주변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그 땅이 아닌 다른 쪽에 배우지가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땅을 대신할 경쟁 지역이 있는지,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대체 상권이라고 하죠. 이 땅이 되게 좋지만 이 땅이 막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체주로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디가 있는지 계속 고민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보다 보니까 저기 있는 저 건물이 되게 마음에 들어. 그러면 그 친하게 만들어 놓으신 공인중개사분들 그 선생님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 저거 사고 싶은데 매물로 안 나오나? 그러면 그쪽하고 친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를 잘 봐서 그분한테만 이야기해서 그 건물이든 땅을 매수를 하든 아니면 그게 매수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옆 땅이라도 해서 똑같은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계속 수익률을 계산해보고 은행 이자라든지 그런 것들 쭉 다 계산을 해봐서 안정적이다 하면 정확히 들어가서 잡으시면 돼요. 그런데 그 건물이 다시 져야 된다 는 것도 생각하셔야 되지만 그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한 그냥 그 건물을 그냥 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새로이 그 건물을 철거하고 질 거냐, 아니면 그 건물을 리모델링 할 거냐, 아니면 그 건물을 그냥 사용 수익을 할 거냐, 그냥 바로 그냥 쓸 거냐. 해서 저희가 보통 많이 추천해 드리는 건 특별한 문제나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그냥 쓰세요. 그냥 쓰세요예요. 저 설계사무소를 하는 건축사인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왜냐면 내가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어질 때 이야기하는 거지. 새 건물을 갖다 지으라고 이야기해서 그분이 리스크를 안고 아니면 혹은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한다? 좀 별로 그러고 싶은 생각 자체도 없어요. 왜냐면 워낙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괜히 뭐 하나 일이라고 하는 걸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는 별로 없어요. 이 일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겠다. 저 또한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 든다면 그러면서 고민해 보시고 제가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 상식선에서 들었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러고 나서 설계를 하고 건설사 선정을 하고 시공을 하고 저희는 또 감리를 하고 해서 일을 진행을 갖다가 하지만 그게 아닌 지은 지 10년밖에 안 됐는데 털고 새로 지으는 얘기가 안 해요. 20년 됐다? 그러면 리모델링 하고 하세요. 그런데 완전히 상권이 바뀌어가지고 정말 거기서 그런 것들 못하고 건물의 건폐라고 용적률이 주변에 있는 것보다 더 작게 돼 있다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증축으로 해가지고 면적을 더 늘리시는 게 수익적인 부분으로 더 접근을 갖다가 해드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주로 많이 해드리다 보니까 저희한테 보통 전화 오는 한 10건 중에 한 5건은 진짜 지으셔야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리고 나머지 한 4분은 리모델링 정도로 해가지고 좀 약간 좀 다듬어서 잘 쓰시면 될 것 같은 것들이 보이고 그리고 하나는 그쵸 나머지 거는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되어지죠. 그렇게 되어지면서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그 어떤 건물을 갖다가 매수를 한다면 그 건물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건설회사, 그러니까 뭐 동네에서 뭐 건물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중소 건설회사에서 한 30년 동안 혹은 20년 동안 건설회사를 다닌 분을 데리고서 그 건물을 가요. 건물을 가서 쭉 보면 이 건물은 어디를 손봐야 되고 어디를 손봐야 되고 어디를 손봐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건물에 청소하는 아주머니한테 물어보세요. 그분이 아마 제일 많이 알아요. 혹은 그 건물에서 가장 오래 계셨던 분 중에서 좀 활동적인 분한테 물어보세요. 건물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뭐 전기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뭐 누수가 어디 있었는지, 옥상에서 방수가 뭐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비 오면 어디가 뭐 침수가 된다든지 어디가 꺼진다든지. 왜냐면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시설 앞으로 거기에 내가 돈을 얼마를 집어넣어야 되는지, 수선을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수선을 얼마만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우리 중고차 살 때 자동차를 리프트에 띄워보고 뭐뭐뭐 고쳐야 되면 뭐뭐뭐 고쳐야 되면 브레이크가 다 닳았네요. 타이어가 다 마모가 됐네. 엔진 상태는 좋아요. 근데 약간 누유가 있네. 그러면 그 견적 좀 뽑아주세요. 그러면 그 카센터에 있는 분도 얘는 얼마 해가지고 얼마 정도 돼야 되니까 뭐 시간 날 때 고치셔도 되고, 아니면 얘는 지금 당장 고치셔야 되는 게 낫다. 그렇게 말을 해주듯 건설에 다니시는 분도 그렇게 똑같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거는 지금 나중에 해도 되고, 이거는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들이고, 왜? 건물이 더 빠른 노후화가 진행이 되어지는 걸 막아줘야 되니까 해줘야 되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오염원을 제거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시설에 대한 반듯한 정갈한 시설물로 정리를 깨끗하게 청소 정도로 해주는, 어찌 보면 그게 가장 낫고, 뭐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한번 좀 그래도 건물을 깨끗하게 하겠다면 옛날에 붙어있던 스티커라든지, 옛날 벽에 붙어있던 스티커나 광고지나, 그 다음에 더러운 때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깨끗하게 다 닦아만 줘도, 한 90년 초에 지은 재료들은 되게 좋은 국산 재료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죠? 그 중에서도 이제 막 기름때가 쩔었다든지 하면 그 부분만 이제 돌 공사를 해가지고 다시 그 부분만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식의 약간 수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말씀드렸듯이 그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봐야 될 거는 공실률이죠. 그 리스크의 항목 중에서 월세를 안 내는 사람이 있을 거고, 월세 안 내는 분이 계세요. 건물주한테 시비 걸면서 월세 안 하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계속 뭔가가 공실이 발생하는 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월세를 진짜 세입자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다 했는데 월세를 낼 수 없을 정도로 월세가 비싼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맞춰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분들 이제 우리 누나도 마찬가지지만, 앞전까지 월세 뭐 요만큼 공간 해가지고 뭐 1층에 1,000만 원씩 받았는데, 월세 1,000만 원씩 받았는데, 몇 평인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요, 1,000만 원씩 받았는데, 근데 세입자가 좀 부담된다, 좀 조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쭉 보면은 그 업종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들어와 있는 1층에 보편적으로 들어오는 업종들의 특성상 그 금액을 넘을 수가 없다고 한다면 방법은 두 가지예요. 그 업종을 아예 안 받든지, 아니면 그 업종이 거기에 계속 있을 수 있게끔 임대료를 현실화시키든지. 어느 날 갑자기 왔더니 되게 막 좋아져가지고 막 대기업들이 막 건물을 하나둘씩 사니까 막 건물 가격 오르니까 덩달아서 임대료까지 막 오르는데,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높은 임대료 주고 들어온 세입자들은 거의 반 죽어서 나가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에 뭐냐면, 건물주 입장에서 바라보셔야 될 게 진짜 중요한 건, 내 건물에 내 건물에 계시는 세입자분들이 사업이 잘 돼서 월세를 밀리지 않고 공실률도 없이
월세가 꼬박꼬박 정확하게 통장에 입금이 되어지고 시설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사용을 해주고 훼손을 안 해주고 그러면 건물주가 할 게 있나요? 건물주가 할 게 뭐가 있어요? 돈 버는 거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돈 버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건물이 하나 있는데 맨날 건물이 망가져, 맨날 공실률이 생겨, 세입자분이 월세 깎아달라고, 월세 너무 비싸다고, 너무 과도하게 책정돼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월세를 안 내시는 분 계실 거고, 거기다가 화장실은 맨날 썩어가지고 맨날 하자 나가지고 민원이 나오고 옥상 방수 터지고 지하는 계속 습해가지고 나가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뭔가를 하실 거예요? 제일 좋은 건 전자예요.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상가라든지 그런 거에 투자 수익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서 리스크에 대한 거를 깔아놓고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금액에 있어 가지고 수익률이 얼마가 되어지는지 그것을 부동산이든 어디를 통해 가지고 많은 정보를 조사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 건 몇 평짜리가 몇 개니까 얘는 얼마 그러면 보증금 얼마 하면 내 실투입금이 얼마 그다음에 월세가 어느 정도 되어지니까 어느 정도 진짜 똑똑한 상가 투자 하시는 분들 상가 건물을 지시거나 아니면 상가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시거나 아니면 상가 건물을 그냥 사용하시는 분들 진짜 똑똑하신 분들은요. 월세를 주변보다 최소 5% 혹은 많게는 10% 정도 낮춰놓고서 거기에 있는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남일지는 모르겠지만 건물에 들어와 있는 세입자분들이 이 건물을 내 건물처럼 관리를 해주고 청소를 하고 그러면서 시설 보수를 하고 그렇게 내 건물을 잘 관리해주는 그런 분들로 만들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건물에 와가지고 인사만 하고 다녀. 안녕하세요. 장사 잘 되세요? 안녕하세요. 장사 잘 되세요? 그 인사만 하고 다니시고 나머지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월세만 받으면 되는 거고. 그렇게 보다 더 질적인 부분을 수익의 질적인 부분을 만들어 가시는 게 그러면서 거기에 진짜 건물에 여기 배우지가 우리가 있는 이 배우지가 개발이 호재가 있다 혹은 개발이 되어진다 한다 하더라도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월세도 당분간 올리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건물의 페인트지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해주시고 노후화된 화장실 타일 한번 전체 타일 세면대 모든 거 그냥 깨끗하게 한번 해주시고 그러고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장사가 더 잘 돼서 돈도 벌고 그러면서 주변의 시세가 더 많이 올라갔을 때 그때 조금 조금 올리시면 돼요. 과도하게 확 옆에 갑자기 2년 전까지 월세가 400만 원이었던 곳이 불과 2년 뒤에 월세가 1000만 원이다? 그 작은 그 홍대 같은 10평짜리 공간에서 400만 원 낸다 하더라도 빠듯빠듯했던 그런 업종이 어느 날 갑자기 2년 뒤에 1000만 원 내야 된다? 못 살아남 나가게 되면 다 공실이 돼버리고 어느 순간 그냥 다 그 동네가 대체지로 다 빠져나가게 되죠. 그런 과오를 느끼지 마시고 정확히 해야 할 거와 하지 말아야 될 걸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하시고 그렇게 상가 투자를 건전하게 접근을 갖다가 하시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많은 과욕을 부리신다고 한다면 누굴 만나냐면 사기꾼을 만나요. 건물을 팔아먹는 사기꾼들. 네, 너무 독하게 세입자를 갖다 괴롭히면요. 건물주를 괴롭히는 세입자를 만나게 되어지고요. 어떤 걸 선택하시느냐는 본인에 따른 결정에 따라서 누굴 만나느냐가 내 삶이 편할지, 내가 언제 얼마간이나 즐거울지, 아니면 내가 계속 다른 사람들하고 싸워서 쟁취를 해야 되는지. 풍수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명당이다 하더라도
저기서 어떤 작은 흠집 하나가 세게 들어오고 온다고 한다면 그 자리는 피하라고 했어요. 이유는 아무리 좋은 명당일지라도 작은 흠집 하나가 여기를 계속 바늘질이 괴롭힌다고 한다면 진짜 명당일까?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듯이 상가 투자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아무리 높은 수익률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진짜 리스크를 포함한 수익률인지 아니면 거짓으로 계산된 수익률인지 아니면 내가 혼자 꿈꾸는 수익률인지를 정확하게 냉철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 다음 전화번호 나오니까 언제든 전화 주시면 되고 뭐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 전화 주세요. 제가 건축에 대해서는 뭐 많이 아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뭐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뭐 눈으로 봐야지만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귀로 들어서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